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릭 라이징 스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먼저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조교수로 있는 최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로보틱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짤막하게 또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로봇지능 연구실 이끌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주 연구 분야하고 또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 로보틱스가 사람이랑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공간에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로봇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떤 키보드나 미리 정해놓은 프로그래밍 쓰지 않고 언어로 어떻게 하면 로봇을 제어할 수 있을지, 혹은 로봇이 사람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사람에게 조금 더 안전한 행동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로봇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단순히 뭐 공장에서 쓰이는 것 같이 기구적이고 어떤 타스크에 맞춰진 행동이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로봇의 하드웨어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할 때 얘를 어떻게 덜 제어할 수 있을지, 네, 이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실의 주제가 학생들이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조금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그 스코프 바운더리는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조금 더 가깝게 들어올 수 있는 기술들 위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또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또 최근에는 국내 최고의 또 AI 기업들과도 활발하게 공동 연구를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중 또 이러한 산학 협업 중에서도 성과 중 하나로 올해 초에 그 트리플 AI 23에서 발표하신 논문이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 연구에 대한 설명 이 자리를 통해서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연구실이 생긴 지 이제 2년, 3년, 만 3년이 좀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원래 모션 쪽 연구를 계속해서 어떤 모션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잘 연결할까라는 연구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시작하게 됐던 연구가 아마 말씀해 주셨던 플레임이라는 논문이었었고요. 그게 했던 거는 사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성할 때, 예를 들면 오픈AI의 달리2 같이 내가 텍스트를 쳤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그 디퓨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장점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그 어떤 이미지 혹은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거를 생성할 때 컨디셔닝을 굉장히 쉽게 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뭐 옛날이었으면 강아지를 만들어, 고양이를 만들어, 이게 아니라 타임스퀘어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테디베어를 만들어줘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문장을 이용한 생성이 가능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특정 영역을 채우는 걸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미지가 있는데 뭐 수영장이 있을 때 그 위에 플라밍고를 만들어줘라 그러면 플라밍고 보트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인페인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미지 안에 뭘 바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을 저희가 모션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어떤 모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남자가 춤을 추고 있어, 혹은 오른쪽 발로 키킹을 하고 있는 모션을 만들어줘와 같이 내가 텍스트에 컨디셔닝 된 모션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모션이 있을 때 이 모션의 상체만을 내가 바꿀 수도 있고, 하체는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만을 놔두고 상체만을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모션이라는 건 시간 순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앞에 2초의 모션을 두고 뒤에 3초 모션을 만들어줘, 혹은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계속해서 저희가 요즘은 생성 모델 관련해서는 또 그 텍스트 기반으로 그 LLM 기반해서 그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영상 생성 모델 얘기만 들었다가 또 교수님 논문 접했을 때는 또 다른 또 줄기 같아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사실 제가 교수님 이번에 또 처음 또 인사드리기 전에 교수님 연구 이렇게 흐름을 잠깐 보니까는
아까 소개에서는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디즈니 리서치에서 포답 보내셨습니다. 네. 아, 네네네. 그때 마침 부임하시 고려대로 부임하시기 직전에 발표하신 연구가 사실 그러니까는 매체로도 발표된 로봇이더라고요. 전 약간 좀 영상으로만 봐서 약간 오싹해 보이긴 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네, 엔진 파트, 어텐션 엔진이라는 네네. 파트 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 자리에 빌려서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네네. 뭐 말씀해 주셨던 게 아마 디즈니 네. 리서치 마지막에 했었던 네. 그 상체만 있는 로봇의 인터랙션 게이즈 네네. 만드는 거였었고요. 그게 이제 오싹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그 얼굴에 스킨이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 같은 로봇인데요. 근데 그걸 입혀지게 되면 이제 그 입혀지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 intellectual property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어 실험 그 얼굴에다가 뭐 분장도 하고 모자도 씌우고 했었었는데요. 논문에 나갈 때는 다 떼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뼈만 있는 굉장히 기괴한 게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안에서 제가 맡았던 파트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던 어텐션 엔진이라는 파트였는데요. 이 로봇이 이제 어떤 로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상체만 있는 로봇이고요. 약간의 이제 소리를 낼 수 있고, 이제 몸을 약간 움직이고,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고, 눈알을 움직일 수 있고, 표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피부에 실리콘으로 만든 스킨을 움직일 수 있는, 표정을 만들 수 있는 로봇이고요. 저희가 가정했던 상황은 뭐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줄을 굉장히 오래 씁니다.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줄을 쓰게 되는데, 그럼 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 속에서 있을 때, 그 로봇은 한 대지만 되게 여러 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모든 사람과 인터랙션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모두 로봇에 관심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로봇과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람의 어텐션을 계산하는 엔진을 제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뭐 로봇한테 다가온다든가, 로봇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든가, 이 로봇에게 손을 흔든다든가, 특정 행동을 하는 거를 바탕으로 이 모든 사람의 스코링을 하고요. 그 네. 스코어링을 바탕으로 뭐 가장 높은 스코어 있는 사람과 이 로봇이 적당한 인터랙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를 낮추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람과 인터랙션을 할지 고르는 역할을 하는 엔진을 제가 만들었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연구 제가 계속 보면서 이번에 생성부대 하셨지만 이전엔 또 모션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다른 쪽 또 기업과도 또 모션 쪽 관련해서 연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 교수님의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또 발표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첫 화면에도 그렇고 적어 놓으신 문구를 보면은 교수님이 그 로봇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연구 열정이 엿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예, 아마 로보틱스 분야를 선택하신 또 계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 막 엄청 거창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뭐 인생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게 되면 굳이 이제 왜 로봇을 하게 됐냐,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냐 생각을 해보면 뭐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보다 약간의 윗세대 선배님들은 스타워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저는 그 패스포트 블루라는 일본 만화책이 있었었는데요. 그 네. 만화책은 어떤 일본인이 이제 나사에 들어가서 이제 우주인이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을 만들어요. 그 네. 과정에서. 로봇이 뭔가 사람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되게 조그만 로봇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과 인터랙션을 하고 뭐 사람한테 뭐 도구도 갖다 주고 뭐 그랬던 만화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중학교 때였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중학교 때부터 아, 나는 로봇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됐을 때 사실 되게 고민을 했던 게 기계과를 갈까 전자과를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네. 했었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자과에 가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학교는 전자과와 컴퓨터과가 1학년 때 같이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ECS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로봇의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 관심을 갖게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대학원에 오고 뭐 디즈니에 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또 좋아하시는 분야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닥도 관련돼서 가장 깊은 관련된 곳에서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아까 또 연구 디즈니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셨지만 교수님의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에는 인간과 공존하는 로봇이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또 다른 분보다도 무엇보다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향후 5년 안에 사실은 AI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몰랐던 것처럼 향후 5년 안에 그 기대가 되는 또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 면에 있어서 기대되는 혁신적 발전을 교수님께서 전망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네, 저희가 또 어, 가볍게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 가볍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전망이 너무 어려워서 네. 그냥 지금까지 트렌드로 봐서는 하드웨어의 발전은 사실 되게 더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로봇에 관심을 가졌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진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엄청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핫한 GPT 계열들과 같은 언어 모델들이 여러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코드를 만드는 데 쓰이고 네. 뭐 지식을 물어보는 데 쓰이고. 근데 저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인터페이스로서의 라지 랭귀지 모델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범용적인 로봇을 만든다 그랬을 때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의 말이 가진 모호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타스크를 로봇한테 준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그 타스크를 설명하는 기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우리가 기존에 어떤 룰 베이스드 parser를 이용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노력이 그 부분에 들어가서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앞단에 많은 시간이 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은 우리가 되게 모호하게 말하고, 뭔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해도 되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서의 어떤 정보를 정리하고, 정보를 요약하고,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추출하는 어떤 모듈로서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연구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AI도 얘기했지만 요즘 또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저희 지금 현재는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이렇게 또 돌아온 것처럼 로봇도 교수님이 지향하는 것처럼 또 1인 1 로봇 시대가 어쩌면 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지금까지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영향을 미쳤거나 또 어떤 기감으로 삼으셨던 연구자님이 계실까요? 네. 어, 귀감이라. 사실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쵸. 음, 보통 뭐 몇 분 정도 말을 하나요? 이런 거 한 분 정도 말을 하나요? 보통은 그냥 한 분 먼저 한두 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런 네네. 다음에 인제 또 추가적으로 또 아쉬우니깐 또 몇 분 정도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는 아,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한 분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장 네. 최근에 제가 디즈니 시절에 제 포닥 때 네. 제 보스였던 김주영 교수님이 사실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UIUC라는 곳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네, 그 당시에는 디즈니 서치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이셨었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웠는데, 가장 크게 배운 건 사실은, 어, 연구 주제를 잡는 방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내가 보이려고 하는 무언가를 많이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핫한 연구 토픽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연구자가 자기 팀을 꾸리고 자기가 무언가 연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얼마큼 있고 내가 앞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가 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6개월 안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보일 수 있다라는 그 연구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같이 일하는 2년 동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지금 교수가 된 지금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로봇을 연구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기술만 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뭐 어제 논문이 뭐가 나왔는지, 뭐 학회에는 뭐가 논문이 실리는지 이런 것들만 보게 될 때가 많은데 로보틱스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쓸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럼 사실 자연스럽게 규정을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는 일가구 일 로봇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최소한 로봇이 집에 들어가려면 현재 레귤레이션이 뭐가 있고 현행법상 어떤 것들이 있어야 로봇이 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런 그런 연구 외적인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논문과 어떤 학회와 이런 활동을 좀 더 벗어나서 범용적으로 뭐 스타트업 씬이라든가 정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한국에 와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또 영향이라든가 또 기관 사무실 연구자님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교수님들이 인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를 또 잡아 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은 그 연구에 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연구 말 그대로 연구 활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연구에 있어서 연구는 또 논문도 빠지지 않죠. 네. 교수님께서 혹시 특별히 뭐 너무 힘들었다거나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네네. 남는 논문 같은 거라든가 연구가 있었을까요? 네. 어,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것은 두 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제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2016년도였나? 이크라란 학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모방학습에 대한 연구였고 박사과정 중이에요. 그 논문이 그때 당시 이크라란 학회에서 그 학회 전체 최우수 논문상 후보까지 올라갔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6년도만 하더라도 이크라란 학회 한국인들이 논문을 많이 내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엄청 많이 내지만 그래서 뭐 로봇 학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하더라도 뭐 한국에서는 서울대에서 한 명, 카이스트에서 한 명 이렇게밖에 못 갔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학교에 한 3년 정도 갔을 때 운 좋게도 그 연구 토픽이 뭔가 학회 최우수 논문상 후보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연구의 어떤 트렌드를 바꿨던 가장 큰 논문은 하나가 아니라 죄송한데 2019년도에 썼던 디즈니에서 첫 번째로 썼던 Towards Natural Motion Generation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모션 생성, 자연스러운 모션 생성에 대한 시작 연구였고 그 이후로 매년 이런 로봇 모션 생성에 대한 논문을 계속 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2018년도까지 박사과정 중에는 이제 모방학습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가 2019년도부터 약간의 트렌드를 바꿔서 로봇 모션 생성 그리고 캐릭터 모션 생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논문이어서요. 그 두 가지 논문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 논문이라는 결과물만 보통 저희 또 제3자 또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 같은 것들을 또 같이 듣고 있자 보면은 또 다른 연구자분들에게는 또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께서는 또 대학원 과정을 지나오면서 혹시 그러니까는 지나고 보니깐 아쉬웠다거나 또 놓친 부분이라거나 또 '그때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좋았을 것을.' 했던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네, 아마 이제 인터뷰 순서로 보면은 뒤에서 이제 뭐 책 네. 같은 거 추천이 네네. 있어서 맞습니다. 거기 네네. 보면 말씀하신 내가 대학원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란 책이 있잖아요. 1서 2세가 네네. 있는데 그 책 저도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네. 쓰신 분들을 다 잘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그 책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돌아봤을 때 드는 생각은 제가 잘했던 것, 그나마는 이제 코딩을 한 줄에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말하는 거는 논문을 많이 읽고 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직접 구현해보고 디버깅해보지 않은 건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금 대학원생 분들은 많이 코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git 클론해서 돌리는 거 말고 어느 정도는 스크래치부터 짜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렇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나 저도 그렇고 그런 사기꾼 신드롬, 그러니까 임포스터 신드롬에 많이 시달렸었었는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 되게 많은 것들이 운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논문이 지금 되게 많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엄청 잘하고 있어라고 사실 자만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내가 논문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 같고,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네, 너무 그런 현재 나오는 성과에 좀 덜 신경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제가 했다면 조금 더 대학원 생활이 편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교수님 제가 이제 다음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추천 정보에 그 아까 그 도서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네네. 그 책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그 책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또 직접 또 이렇게 지나오신 분들한테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교수님 또 이 외에도 지금은 인제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이란 학생이라는 또 그런 어떤 과정 말고 좀 더 좁게 들어가서 그 로보틱스라는 또 분야를 선택하실 때 마냥 로봇이 또 좋아서 분야를 선택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또 지식이라든가 또 최소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배들을 위해서 관심 있는 후배들한테 조언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에 관심 있는 후배들 혹은 연구자들에게 조언 같은 걸 생각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네. 일단 사실 저는 뭔가 조언이란 말 하는 게 되게 낯간지러서 그냥 저희 학생들에게 하는 말들을 그냥 하면 네. 어 일단 조급함을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로봇을 움직인다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코딩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뭐 인식 기술, perception, 컴퓨터 비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학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코딩, 그러니까 OS,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뭐 통신도 알아야 되고, 기구학도 알아야 되고, 역학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내가 전부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의 로봇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동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기술 스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내가 어떤 거를 메인으로 할지를 하나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걸 메인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스택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적인 시간이. 그래서 저희도 연구실에 석사 과정 학생이 들어오면 로보틱스를 바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년 안에 이 사람이 뭔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어떤 로봇 공학자로서의 역량을 다 갖출 자신이 없어서, 그 친구들은 이제 모션이라든가 다른 연구를 좀 권하는 편이고, 석박 통합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와서 뭐 논문을 1년 안에 쓸 생각하지 말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로봇을 하고 싶다면 비슷한 조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도 일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전공 선택하실 때도 전자로 갈지 기계로 갈지 또 고민도 하셨다고 하셔서요. 또 네. 네 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또 교수님의 또 다른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좋은 말씀 또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지금 네. 교수님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전자과로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기계과 베이스 로보틱스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은 지금 대부분이 기계과학부 출신들입니다. 음.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면은 그 기획학부 분들이 오셔서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제 기준에서는 기계과 학부 친구들이 와서 러닝을 네. 배우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 네. CS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와서 기구학과 역학을 배우는 게 있는데, 후자가 쪼금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구학과 역학이 더 뭔가 접근하기가 CS 베이스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경향들을 쪼끔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제 기계과, 그러니까 그죠. 기계과를 나온 학생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러시면 교수님 인제 지금 또 학생분들하고 연구 또 계속하고 계시고 교수님도 또 계획도 연구 계획도 계속 또 세우고 계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제가 어디선가 봤을 때 교수님은 반려 로봇 같은 거 컴퍼니언 로봇 관심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연구 목표라든가 아니면 또 아니면은 가까운 미래의 연구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이 네.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가까운 미래 연구 계획은 그냥 뭐 지금 하는 사실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를 잘 용기를 북돋아줘서 좋은 연구를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제가 교수로서 어떤 연구실을 꾸리는 입장에서 크게 갖고 있는 목적은 언젠가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회사 혹은 여러 개의 회사가 스핀오프가 좀 되면 좋겠고요. 뭐 제가 대표가 될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전 저희 학생들이 좀 뭔가 그럴 만큼의 기술이 차서 세상까지 나가길 좀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학부 때 그 군대 대신에 회사를 가서 청소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좀 있었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 그 청소 로봇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타고 실제 사람들한테 팔리고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뭐 AS 전화도 받고 뭐 그런 것도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그 굉장한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무언가가 실제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때도 있고 뭐 불만족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냥 논문 쓰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되게 이롭게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그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를 언젠가는 더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젠가 교수님께서 또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내셔서 또 그러니까는 뭐랄까 혁신적인 어떤 로봇이 향후에 또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러시면 교수님 어느덧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또 교수님께 여쭤보려는 질문들은 다 제가 드린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제가 놓쳐서 이 부분은 꼭 말씀해 주고 싶으신 또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네. 그보다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소위 말하는 이런 커리어 스펙을 쌓아왔던 그 길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뭐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을 봤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보다는 이제 네,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하셔서 언젠가 학회 같은 데서 뵙고 이렇게 로보틱스 얘기를 나누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또 교수님 저희가 사실 인터뷰 여러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님들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로봇과 관련돼서 제가 대화를 나눈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1인 1 로봇 시대가 정말 올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좀 더 더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렇게 연구와 또 수업으로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이번 인터뷰 응해 주신 고려대학교 최선준 교수님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그러시면 이번 라이징 스타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